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을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블로거들 하시느라 힘드시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2020년 9월 2일 날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블로그 유튜버는 아니었는데 강릉 소개하는 거 하다가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벌써 6개월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이 100명도 안 되던 시절부터 같이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1000명을 넘어서 광고도 달았고 6000명이나 무려 구독자님들이 계십니다. 멤버십 회원님들도 구독자 수에 비해서는 제가 사실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분들이 이 금액을 후원해주고 계셔가지고 얼마나 간절한지도 알고 있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길 바라시는지도 구독자님들과 멤버십 회원님들의 마음이 깊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블로그 하시는 게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는 새로 시작하는 거지만 제 주력인 블로그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쿠팡 파트너스 제가 7월 7일까지 하루에 3개씩 쓴다고 하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일반 블로그 포스팅 또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하루에 4-5개 정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업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많이 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도 현실적인 내용도 다음에 한번 다루긴 할 겁니다. 오늘은 그 블로그를 열심히 해오고 또 제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규칙이나 방식들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름 분석을 하시면서 적용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될 만한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블로그를 할 때 500자도 안 썼고 300자 정도 쓰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다가 카페도 알게 되고 단톡방도 알게 되고 또 제 채널과 같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알려주는 채널을 아시게 되면 네이버 블로그 하시다 넘어오셔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글들을 많이 쓰고 분석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의 글 쓰는 방식들이 기준을 잡고 틀을 잡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쓰시면 애드센스 승인도 빨리 나오시고요. 요즘에 승인 소식이 많이 들리잖아요. 제 채널 구독자님들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구글 SEO 맞춰서 충분한 양의 글을 좀 쓰시면 애드센스 승인 금방 나옵니다. 계속 그렇게 쓰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긴 하는데요. 이제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글을 썼는데 어떤 날은 상위 노출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상위 노출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글 로봇이 아니잖아요. 구글 회사 직원도 아니고 구글 직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천 명 규모가 아니겠죠.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 중에서도 구글 검색 로직의 핵심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매우 일부분일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모를 거예요. 자기들의 파트에서 일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또 저랑 같이 로직들을 파악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보다 구글 직원보다 훨씬 더 많은 상위 노출 로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확신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글을 발행하셔서 좋은 성과도 내지만 어떨 때는 글을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썼는데 상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누락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글을 대충 썼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나만의 노하우나 나의 지식들을 총동원하지 않고 대충 썼는데 불구하고 트래픽 유입이 많이 생기고 상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약간 멘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별로 소용이 없나?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로직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이에 구글 로봇이 원하는, 구글의 핵심 관계자들이 원하는 정확한 로직을 건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우리는 구글 창시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아서가 아니라 몰라서 건들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용해야 되죠. 이거를 그냥 어쩌다가 한번 걸리는 걸로 맡기면 안 되고 이런 기회들을 잡아서 우리가 로직이 변경될 때 또 변경된 로직이나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로직이 잘못된 거라고 완전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를 많이 늘려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블로그를 여러 개 운영하실 것을 권해드린 적 있을 겁니다. 가장 단편적으로는 다음에서 최적화 노출을 하기 위해서 저품질이 걸리면 버리고 다시 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운영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블로그들의 다양한 키워드를 써보면서 상위 노출이 되면서도 돈이 많이 되는 키워드를 뽑기 위해서 블로그를 여러 개 운영하시라고 권해드렸지만 이번에 말씀드리는 건 다른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블로그 한 10개 정도는 운영하시게 될 거예요. 아무리 운영 안 하셔도 지금까지 6개월 이상 꾸준히 해오셨으면, 중간에 띄엄띄엄 하신 거 말고 꾸준히 목표를 갖고 블로그를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해오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블로거가 10개 가까이는 되셨을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개 운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경우 잘하든 그렇지 않든 블로그 개수가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블로그를 늘려갈 때마다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블로그를 하나하나 더 늘려갈 때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로직이나 노하우나 또 이사양 잡스에서 그동안 100개가 넘는 영상들을 통해서 알게 된 점들을 적용해서 블로그 글을 발행하고 HTML을 구성하고 SEO를 적용하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블로그 양이 많아질수록 포스팅 양이 많아질수록 정성을 많이 들일수록 실망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게 많기 때문이죠. 내가 한 달 했을 때랑 6개월 했을 때랑 1년 했을 때랑 차이가 많이 드러나야 되는데 분명히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그것을 적용하고 블로그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를 위해서 소위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블로그를 한 2개 운영하셔야 됩니다. 하나나 2개. 저는 이 제정신이 아닌 블로그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개를 쓸 수 있는지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멤버십 영상에서 살짝 흘리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글을 여러 개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 블로그는 뭐냐면 저는 그동안 제 메인 블로그들에 제가 알고 있는 구글 상위 노출 방법이나 체류 시간을 높이는 방법, 또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 또 스니펫을 가능하면 뜨게 하는 방법들을 다 적용해서 정성을 다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상위 노출되길 바라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힘이 나서 계속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블로그가 10개 정도 있다고 하죠. 근데 거기에 블로그 2개를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 2개 블로그는 애드센스 승인이 나 있는 블로그인데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 모든 상식, 모든 블로그에 대한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쓰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거예요. 물론 키워드는 기존 블로그에서 갖고 와요. 키워드 갖고 오는 시간까지 투자할 만큼 이 제정신이 아닌 미친 블로그에 정성을 쏟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력이 되시면 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상이 아닌 블로그, 나의 기존에 있던 경험과 노하우를 갈아 넣지 않는 블로그는 최소한 1개 정도는 꼭 운영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기존에 하던 방식만 사용하면 새롭게 로직이 변경됐을 때 엄청나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게 팍 꺾여버린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글을 쓰더라도 또 상위에 노출되지 않는 글이 나올까봐 벌써 힘이 빠져서 글을 안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제정신이 아닌 블로그 있잖아요. 이 정상이 아닌 블로그에 써보시면 분명히 느끼실 텐데요. 저는 그 블로그에도 글이 엄청나게 많아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겠죠. 제가 전혀 노리지 않고 분석을 하지 않고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구글 상위 노출이 되는 글들이 있어요. 네이버 웹사이트에 상위 노출되는 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워요. 아니 내가 정성스럽게 쓰지도 않았는데 이런 글이 상위에 올라가니 허망할까요? 허망하지 않죠. 그 글에서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지 않았던 구글 검색 로직에 대한 힌트가 그 글에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그 글은 계획해서 쓴 것이 아니고 막 쓴 거기 때문에 그 글의 구조나 그 글의 방식들을 전부 다 참고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기존에 분석하고 또 이사양 잡스 채널을 통해서 나름 확인된 것들 외에 그 블로그에 적용된 것들 중에 상식적으로 검색 엔진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딱 구분돼서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현재 변경되었거나 그동안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검색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뽑아내서 하나씩 적용하시면 그동안 공을 들였던 내 메인 블로그가 상위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종종요 영상 중에 저는 검색 로직이 변경되는 걸 즐깁니다 혹은 좋아합니다 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온 정성을 다 들여서 블로그 포스팅을 상위에 노출시키고 있었는데 로직이 변경되는 바람에 내 검색되던 글들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힘들죠. 그렇게 될 때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연구해서 알아내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검색 로직이 아직 변경되기 전에 아직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혹은 내가 아직 느끼지 못했는데 변경되었던 로직들에 대한 증상을 보여주는 블로그가 따로 있는 겁니다. 2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여러 개에다가 서로 각기 다른 스타일로 아주 변칙 스타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새로운 로직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죠. 아마 글의 양이 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까지 어떻게 해 엄두가 안 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 이상 좀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좀 힘이 빠지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포스팅을 하는 능력이 좀 있으시고 포스팅 근육이 많이 붙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정도 블로그 하나 더 운영하시는 게 가능하다고 분명히 스스로 생각이 드실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드신 분들이 있죠. 하루에 뭐 $300는 아니더라도 다음 수익 말고요. 다음 수익은 좋은 거지만 그거를 기준으로 안정화를 따질 수는 없으니까 다음 수익 말고 그 외의 수익들로 한 $50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나오는 거니까 나름 좀 푸근한 마음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정상이 아닌 블로그를 하나 더 추가해서 운영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가끔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100씩 쭉 나오던 게 수익이 점점 주는 거예요. 우하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50 나오던 게 이제 하루에 $5, $10밖에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초반에는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잘 파악했고 혹은 우연히 잘 맞아서 내가 글 쓰는 스타일이 잘 먹혔던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변경이 생기고 특히 어뷰징 행위가 많은 시기에는 변경이 더 심합니다. 근데 그때도 여전히 옛날에 내가 사용하던 방식으로만 글을 쓰기 때문에 조금씩 노출이 깎여 나가고 수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어 보이는 시기에도 계속 변경되는 로직들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농구 선수 있잖아요. 프로 농구 선수하고 길거리 용산에 가면 예전에 많이 그랬죠. 그 농구 엄청 하시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굉장히 잘하는 사람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원래는 프로 농구 선수가 이겨요. 어디서만 이기냐면 정식 코트, 정식 심판, 국제 규격 내에서는 프로 농구 선수가 거의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어디서 하면 길거리 농구 선수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코트 밖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적당히 워킹을 해도, 적당히 더블을 해도 잘 모르는, 심판이 국제 심판이 아니어서 그런 걸 잘 못 받아내는 그런 곳을 끌어내면 아무리 프로 농구 선수지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규격에 맞춰서만 하려고 하면 구글이 로직을 변경할 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구글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을 파악하지만 구글도요, 글을 쓰는 사람들, 또 검색자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빨리 전문가들이 현재 글을 쓰는 게시자들이나 검색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확한 규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격 안에서 우리가 조종당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로직을 파악해서 상단 노출하길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우리가 변칙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쪽은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해진 방식대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언제나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하나 만드셔가지고 글 막 써보세요. SEO도 갖추지 마시고 H태그도 대충 한번 해보시고 키워드도 막 여러 개 많이 넣어보시고, 아니면 메인 키워드를 아예 넣지 말아보시고, 그렇게 해보셔가지고 글을 한번 막 써보십시오. 그러면 눈이 확 뜨이실 겁니다. 답답해 보였다. 블로그를 하면서도 수익이 들어오면서도 불안감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불안감이 점점 사라지게 되실 겁니다. 아직 할 게 많은데 너무 새로운 걸 많이 준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본인에게 맞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하시면 되고,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방식을 찾으시면 되겠죠. 이거는 저한테 맞는 방식이고 제가 나름 결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 취지로 이해하고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미뤄놨다가 이제서야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